여러분 안녕하세요. 잠시 짬을 내어 우리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강습쌤의 미주알 고주알 시간입니다.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루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트로스 황제 나훈아님이 테스형이라는 노래로 세상을 뜨들썩하게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테스형은 소크라테스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리스 시대의 철학자로서 인류의 4대 스승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공자와 석가모니 그리고 예수와 더불어 지금도 온 인류의 스승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위인이 그렇듯이 소크라테스 역시 당대인은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들로부터 불순분자로 낙인 찍혀 결국 그들이 주는 독배를 마시고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에게 적용된 법이 악법인 줄 알면서도 오직 준법 정신을 강조하며 독배를 마시면서 한 말이죠. 이 말만큼이나 유명한 말이 너 자신을 알라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의 아테네를 지배하고 있던 기득권자들은 소피스트였습니다. 소피스트들은 어떤 논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변론수를 가르친다면서 돈을 받는 강사들이었습니다. 한 유명한 소피스트가 제자를 가르치는데 그 제자는 가난하여 수강료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소피스트는 그 제자에게 어떤 재판에서도 이길 수 있는 말재주를 외상으로 가르쳐 주는 대신에 제자는 나중에 취직을 하면 첫 월급을 수강료로 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마침내 그 제자는 좋은 곳에 취직을 하였지만 어찌된 일인지 수강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스승은 여러 번 독촉을 하였으나 제자는 여전히 수강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괘씸하게 여긴 스승이 제자에게 재판을 통해서 수강료를 받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 제자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수강료를 내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재판에서 이긴다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수강료를 낼 필요가 없으며 혹 재판이 지더라도 모든 재판에서 이기도록 자신을 가르친다는 약속을 어겼으므로 역시 수강료를 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이런 소피스트들을 궤변론자라고들 불렀습니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모순된 말을 궤변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소피스트들이 궤변과 상대적 진리관으로 아테네의 청년들을 현혹시키고 있을 때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소크라테스였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자기만이 잘나고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소피스트들을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때 소피스트들을 공격한 명언이 바로 너 자신을 알라입니다. 소피스트들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요란을 떨지만 실상은 한없이 무식한 존재들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무식하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야 진리에 도달한다고 역설을 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나 자신이 무식하다는 것부터 깨닫고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말입니다. 소피스트들처럼 자신이 똑똑하다고 착각하고 있으면 절대로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소크라테스는 무식을 맹목적 무지와 의식적 무지로 구분했습니다. 맹목적 무지는 자신이 뭘 모르는 것조차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진리에 도달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는 우리말과 통하는 말입니다. 의식적 무지는 자신이 뭘 모르는지를 아는 상태를 뜻합니다. 자신이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의식적 무지를 통해 명석한 진리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맹목적 무지의 상태에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하라는 말입니다. 맹목적 무지의 상태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의식적 무지로 향하는 길이며 결국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 자신이 무식한 존재임을 알라는 말은 오늘날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부족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 더욱 노력합니다. 학창시절엔 시험이 있어 자신의 부족함을 측정하기가 쉽지만 나이가 들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른이 된 우리들의 부족함에 대해서 주변에서 지적해 주는 것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섣부른 지적은 자칫 자존심을 건드려 상처를 입기 쉽습니다. 누구도 부족함을 지적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꽤나 똑똑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나이 50이 넘으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구분이 없고 나이 60이 넘으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간의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들의 일상생활은 조금의 상식만 있으면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그 상식들은 대개 매스컴을 통해서 습득된 것입니다. 어쩌다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그에 합당한 지식의 소유자처럼 행동하지만 실상은 상식조차 부족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이 어느 단체의 회장을 맡아 인사말을 하는데 문자 꽤나 쓰면서 자신의 똑똑함을 내세우고 싶었답니다. 불혹의 나이에라는 말을 쓰고 싶었는데 불쑥 불륜의 나이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이 잘못 쓰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속으로 웃음을 참느라 힘들었겠지만 문자 꽤나 쓰는 회장님 말씀에 역시 사람은 배워야 된다고 감탄하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물이 얕을 때는 수영 실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은 얕은 물 수준이기 때문에 수영을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표가 나질 않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그들의 생활 공간은 물이 깊어질 리가 없고 수영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물이 깊은 곳도 있고 때로는 홍수가 밀려오듯이 위기가 올 수도 있어 수영을 배우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사는 일상의 터전이 얕은 물 수준이라고 해서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자신의 무능력을 합리화하기도 하고 심지어 수영 실력이 뛰어난 사람을 시기하여 비방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사람은 평생 바다로 나갈 수가 없고 어쩌다 바다에 갈 기회가 생겨도 바닷물에 발도 담그지 못한 채 그냥 바라보기만 할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한마디가 바로 너 자신을 알라입니다. 살기 좋은 시절에는
개인의 무능력이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배우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덮으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이 무식한 존재임을 깨닫고 항상 배우는 자세로 임해야겠습니다. 물에 빠질 일이 없다고 수영 배우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은 언제 홍수가 밀려올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오늘은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섭쌤의 미주알 고주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